안녕하세요. 퍼스널 케어 제품 강의를 맡은 브론즈 PD 조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분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미모가 자체 발광을 하고 있는 믿기 어렵지만 이전보다 많이 예뻐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전보다. 일남 삼녀의 셋째 딸로 태어나서 얼굴도 보지도 않고 시집 간다고 하는 셋째 딸이었는데 안 봐야지 시집 갈 수 있었던 셋째 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집 가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서 둘째 아이도 아토피가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아 영어 교육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주변에서 이런 환경이라든지 퍼스널 케어 제품들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와, 진짜 우리 메나테크 안에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정말 충분한, 그리고 클린이라는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런 퍼스널 케어 제품들, 스킨케어 제품들이 얼마나 주옥같이 아쉬운지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늘 그 귀한 정보들 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나테크 안에서는요, 건강, 풍요, 나눔이라는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식습관, 우리가 몸습관, 데일리 생활습관, 그리고 마음습관, 환경습관으로다가 여러 가지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건강케어 제품들 만나면서 식습관이나 몸습관에 대해서 많은 강의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3번, 4번, 5번 중에서 지금 첫 1교시에는 퍼스널 케어, 환경습관, 데일리 생활습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얘기하는데 환경습관? 환경까지 우리가 챙겨야 하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바르고 쓰고, 오늘 양치 안 하고 오신 분 안 계시죠? 머리는 안 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 양치 다 하고 오시고, 세수하고 오시고, 머리도 감고 오시고, 씻고, 우리가 먹고 바르고 쓰는데 진짜 많은 것을 갖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데 우리 혈액이 오염되면 몸이 아프듯 물이 오염되면 지구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구가요, 지금 물이 오염돼서 많이 아프다라고 해요. 얼만큼 오염됐냐면 태평양 앞바다에 저렇게 거대 쓰레기지대가 생긴 거예요. 섬이 아니고 거대 쓰레기입니다. 저렇게 바다가 오염이 되고 있다 보니 누가 저 바다에 살고 있는 북극곰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하면서 거꾸로 어떻게 하나요? 환경도 사람을 역공격하지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물에서, 환경에서, 자연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제일 첫 번째,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메가3가 요즘에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있고 중금속 오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커다란 생선에서 오메가3를 뽑지 않고 이제는 아주 작은 생선에서 뽑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왜? 그 생선들에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다 쌓여가지고 그 생선을 잡아먹으면서 우리가 중금속 오염이 덩달아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될까? 환경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저는 소금을, 요즘에 지금 클린 기간이라 저도 마취를 하면서 명현현상이 와서 소금을 갖다가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그 소금도 바닷물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일본 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남해안 소금들도 잘 안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소금을 어디에서 구해봤냐면은요, 소금 바다에서, 신안에서요,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그 대리석에서 소금을 갖다가 채취하는 곳이 있다라고 정보를 들어서 거기에서 소금을 갖다가 간수 빠진, 그것도 4년, 5년 전에 했던 소금을 갖다 구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금에서 오는 미세 플라스틱은요,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갑각류에서 오는 거는 182. 정말 아니란 거는요, 우리가 먹는 드링킹 워터, 물에서 식용수에서 1769만큼이 미세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경로라는 거예요. 1769라면요, 일주일에 우리가 5g씩 신용카드 한 장을 매일매일 잘근잘근 씹어먹 드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용카드 일주일에 하나씩을 갖다가 씹어먹고 있다라고선 생각하셨어요? 못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농도를 갖다가 한 일정 기간 동안에 내 몸에 쌓이는 유해 물질의 양을 바디 버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바디 버든을 통해서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대요. 그 호르몬 교란이 뭐예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환경 호르몬의 정식 명칭은요, 내분기계 교란 물질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요, 내분기계 교란 물질이 정식 명칭이에요. 내분기계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송가선, 부갑상선, 가슴샘, 췌장, 부신, 태반, 난소, 이런 내분기를 관여하는 이런 나의 장기들, 호르몬을 배출하는 이런 기관들이거든요. 이 기관들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환경 호르몬이 들어오면 뇌하수체 호르몬이 아닌데 얘는 모양이 막 변질이 돼서 뇌하수체 호르몬처럼 인식을 하고, 췌장에서는 뭐를 갖다 나오나요?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죠. 인슐린 호르몬으로 인식을 해가지고서는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호르몬이 있네, 그러면서 인슐린을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은 들어왔는데 인슐린하고 짝꿍이 돼야지 들어가서 당이 쓰일 텐데 그게 쓰이지 않으니까 당뇨라는 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내분기계를 갖다가 막 교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조금씩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죠. 하루에 우리에게 접촉하고 노출되는 화학물질만 2천여 종입니다. 가지가 아니라 2천여 종. 우리가 쉽게 만지는 게요, 푸탈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푸탈레이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손님들이 오셨을 때 드리는 일회용 생수병 있죠? 그런 것들, 아이들이 예쁘게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 쉽게 우리가 너무 세련되게 만들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일회용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푸탈레이트,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만 그런 푸탈레이트 이면에는요, 이런 미세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비스페놀 A라는 것, 비스페놀 A가요, 실험을 한 거예요. 먹었을 때는 5시간 후에 이 비스페놀 A가 내 몸에서 최고 농도로다가 검출이 된대요. 하지만 먹은 것들은요, 내 몸속에 여러 장기들을 거쳐가면서 24시간 후에는 다 빠져나와서 검출되지가 않아요. 근데 무서운 건 만졌을 때, 우리 영수증 뒷면에 비스페놀 A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요즘엔 그거 없는 종이들로다가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졌을 때 48시간까지는 농도가 점점 미세하게 올라가는데 5일이 지나도 그 농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쌓이는 거죠. 이런 것을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를 경피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피독이 위험한 이유가 방금 전에 그 실험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경구독은요, 체외로 90% 이상이 빠져나가요. 근데 우리 피부로 들어오는 모든 독소는요, 10% 정도만 빠져나가고 90%는 피부에, 조직에, 장기에 다 쌓여 있다라는 거죠. 들어오는 입구는 내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열려 있는데, 나가는 입구가 없는 게 경피독이에요. 이 경피독을 통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토피. 아토피라는 이름은요, 원인을 모를 피부병이 아토피예요. 그래서 아토피의 원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요. 알레르기, 지루성 피부염, 탈모, 주부습진, 호르몬, 소화장애, 염증, 암까지 생기는 것들이 이런 경피독으로 인한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교수님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다가 이 환경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신 거예요. 근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 사망의 원인의 40%가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다고 WHO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몇 년도에? 2003년도에. 이미 2003년도에.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은 면역 기능을 교란하고 다양한 면역 질환을 유발하고 민감성 암들을 갖다가 유발하기도 하면서 대뇌 발달 이상으로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조현병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푸탈레이트가 IQ를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자손의 신경 발달 이상, 지능 저하, 과잉행동 증후군을 이렇게 만든다, 유발한다 라고서는 지금 계속 나와요. 내 아이가 어쩌면 진짜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런 환경들에 자꾸 노출이 되면서 지능이 낮아져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똑똑하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더 떨어지지 않게 영양제를 먹일 필요도 있지만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필요성이 꼭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들이 너무 조숙해져요. 뭐가? 성조숙증이 증가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초경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올라갈 때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이미 성장이 끝나가지고 너무 몸에 많은 이상들을 갖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아가 8살, 남아가 9살에 2차 성징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2차 성징이 시작하면 뭐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성장들이 발달이 저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이요. 아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나는 이러고 편하고 말래. 이게 뭐 남한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이러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대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 호르몬이 노출이 되면 쥐 실험을 했더니요. 환경 호르몬에 노출된 쥐가 새끼쥐를 낳고 그 새끼쥐를 낳아서 4세대까지 그 환경 호르몬이 이어지더래요. 4세대. 그러다 보니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성이나 이 인식을 누가 조금 더 젊은 가임기 여성들한테 더 빨리, 아이들한테 더 빨리 알려주고 그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꿔줄까요? 원인을 알면 좋겠죠. 그 원인이 바로 이 중에서 안 쓰는 거 있으세요? 화장품, 샴푸, 린스, 클렌저,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손소독제. 정말 코로나 때 우리가 손소독제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쵸? 그리고 상처 생기면 쉽게 바르는 연고들. 이런 것들이 경피독이 오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이었나 봐요. 지금 마스터 챌린지 시즌 23이 시작되고 있는데 클린을 하면 꼭 여자, 남자가 같이 해도요. 여자보다 남자분들이 효과가 더 탁월하더라고요. 살도 더 잘 빠지고. 아니 너무 억울한데 너무 열심히 하고 나 안 먹는 것도 잘하고 했는데 왜 남자들이 더 효과가 더 잘 나올까? 왜냐면 여자들은 이 중에서 뭐를 더 잘 발라요? 화장품, 샴푸, 린스, 향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몸에 쌓여있는 독소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클린을 하실 때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 이번 마스터 챌린지 시즌 23에서 내가 우승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퍼스널 케어 제품, 스킨케어 제품을 꼭 한번 바꾸시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필수 클린은 비움과 채움의 원리로다가 들어오는 독소를 막아주고 내 몸에 있는 독소는 빼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내 피부에 들어오는 독소들을 좀 막아주고 들 발라주고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거 중화시켜서 빼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내 몸을 그냥 내비 방치돼 줄 수는 없잖아요. 내 몸에 좋은 것들로 발라주고 그래서 그거를 원하는 족이 노케미족이래요. 우리는 화학성분들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노케미족이라면 아마 메나테크의 이런 퍼스널 케어 제품들을 선택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상 하나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정력도 뛰어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 시중에서 파는 일반 샴푸의 90%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로 샴푸에 많이 쓰이는 것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인 SLS 그리고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인 SLES인데요. 합성 계면 활성제는 자동차 부동액, 살충제, 엔진 오일은 물론 세수할 때 쓰는 폼 클렌징, 이 닦을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설거지할 때 쓰는 주방 세제에도 사용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제품들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 샴푸에는 약 25%, 주방 세제에는 약 20% 정도의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방 세제로 머리를 감아도 무방하다는 얘기. 하지만 이 같은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독으로 쌓여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합성 계면 활성제로 어독성 실험을 해봤습니다. 금붕어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는 어항 속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함유된 화학 샴푸의 수용액과 천연 샴푸 수용액을 리터당 5g씩 넣어보고 관찰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잠시 후 천연 샴푸 속 금붕어는 움직임이 활발한 반면 화학 샴푸 속 금붕어만이 움직임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합성 계면 활성제 또한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일 텐데요.
피부에 쉽게 침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 폐, 뇌에 장기간 머물러서 어린애들의 비염, 천식, 아토피의 악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결국 합성 계면 활성제가 두피에 남아있는 게 문제. 이 사진은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화학 샴푸를 실험쥐의 피부에 바른 후 씻어내지 않고 그 후의 변화를 지켜본 실험입니다. 열흘이 지나자 이 화학 샴푸가 칠해진 실험쥐의 피부에서는 채모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화학성분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들이 저렇게 위해하다라는 것들이 많은 실험들과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갖다 발라야 될까요? 저는 디오겐트 헤어 샴푸 컨디셔너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겐트 헤어 샴푸 컨디셔너. 샴푸 아까 이야기 봤잖아요. 막 바르는데 불구하고. 근데 샴푸 어떤 거 쓰세요? 향 좋은 거 쓰시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샴푸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머리에서 쓰잖아요. 그러면 샴푸에서 바른 세제물이요.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서 내 몸을 갖다가 다 따라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제를 쓰는 거는 샴푸를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한 샴푸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관심이 있는 게 내 두피의 케어 그리고 머리가 자꾸만 빠지니까 탈모의 케어 그리고 모발이 조금 윤기 나는 그런 모발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으시죠. 그 세 개가 다 충족이 되는데 천연 성분이다 라고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그게 바로 디오겐트 헤어 샴푸 컨디셔너이고요. 설페이트, 실리콘이 프리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기농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서 윤기 나는 머리털로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자연 유래 성분이 97%로다가 되어 있으면서 약산성 세제이기 때문에 머리에도 잘 세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부 비건이라고 그래서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 유래 성분들만 가지고서는 제품을 만든 이부 비건 인증까지 다 완료가 되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요. 우리 몸에서 그 경피독이 흡수되는 정도예요. 흡수되는 정도가 머리에서 3.5배다 하면은 3.5배가 흘러내려서 이마에서 쌓이는 게 6배. 그래서 뚝 떨어져서 턱으로다가 쌓이는 게 몇 배예요? 13배. 팔 안쪽을 1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예요. 근데 제일 많이 쌓이는 게요. 생식기가 42개, 우리 손이 안 닿는 등 있죠, 등. 등이 17배. 발꿈치는 0.14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씻을 때도요. 등으로다가 아니면 턱으로다가 좀 더 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 심한 거는 뭐냐면 찬물에서 머리 감으세요? 아니면 따뜻한 물에 머리 감으세요? 따뜻한 물에 목욕 시 온도를 상승하면서 10배가 더 증가해서 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쓰이는 거, 먹는 거보다도 먹는 거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내 몸에 쓰이는 것들은 정말 신경 써서 주의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건 탈모 증상 완화를 갖다가 샴푸뿐만 아니라 컨디셔너까지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은요, 모발 탄력을 갖다가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제품은 가려운 거를 갖다 완화시키고 두피의 각질을 제거해주는, 그러니까 깨끗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이아신마미드는 각질 생성을 아예 안 만들게끔 억제해주면서 두피 장벽을 강화하니까 두피에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발이 탄력도 있어지면서 머리에 힘이 생기거든요. 이런 성분으로다가 샴푸가 만들어졌고요. 컨디셔너에는 저 나이아신아메이드 대신에 L-멘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머리에 헤어 스파 받는 화한 느낌을 받으면서 머리에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머리에 진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이게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탈모가 또 좀 많이 올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죠. 위에서 소화를 시킨 열이 나지요. 그러면 소화를 시키면서 그 열은 아래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머리에 자꾸 열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 자꾸 열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진정이 안 되고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에 진정 성분을 넣어준 게 바로 L-멘톨 성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탈모가 있다 하시는 분은 이런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적게 먹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클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클린하시면서 이렇게 퍼스널 환경 제품까지 바꾸신 분들이 머리숱이 많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라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 이런 이유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냥 빠지면 안 되죠. 우리는 글리코 영양소 성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피부에 좋은 거에 뭐예요? 알로에. 그래서 알로에 중에서도 2개, 알로에 베라뿐만이 아니라 케이프 알로에라고 해서요, 약용으로 쓰이는 알로에입니다. 굉장히 고가인데 이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촉촉하게 두피 케어를 하고, 우리 피부들은요 다 균이에요. 장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피부도 더마바이옴, 피부에 있는 바이옴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피 장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게다가 자연유래 3종으로 베리, 식물 추출물, 완두콩, 단백질까지 들어있으니 머리카락 만드는 성분들이 정말 좋겠죠? 도움이 되는 헤어 샴푸 컨디셔너입니다. 실제 머리에 이 두피의 힘이 약하면은요, 두피가 처지면서 얼굴까지 처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얼굴 탄력을 위해서는요, 얼굴만 케어를 하면 안 되고요, 두피 케어를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헤어 샴푸와 컨디셔너는 바꿔라. 근데 몸에 각질이 많이 쌓일까요? 얼굴에 각질이 많이 쌓일까요? 몸이 면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보다도 얼굴보다도 몸의 피부에 각질이 많이 쌓여요. 근데 몸이 왜 이렇게 건조해져요? 자꾸 우리가 뜨거운 물처럼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니까 그 뜨거운 물에 우리 피부들은 익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건조해지는 이유, 아까 샴푸가 내려오면서 린스가 내려오면서 우리 몸에 잔여물로 남아가지고 그것들이 건조하게 만드는 이유, 몸에 꽉 끼는 의류라든지 아니면 침구나 세탁 세제들을 통해 가지고 내 몸에 여러 가지 잔여물이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 클렌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디 클렌저는요,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뭐세요? 전 옛날에 향이었어요. 내 몸에서 나는 향.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조해지지 않게 촉촉하게 보습력을 갖다가 먼저 보셔야 돼요. 향보다도 보습력. 여러분들은 그 향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향 자체가 4세대까지 내려가는 그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들이에요. 그래서 향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을 선택할 때는 꼭 보습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몸을 갖다 생각할 때는 속에 있는 속보습, 장벽을 갖다 아까 두피도 장벽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 피부의 장벽, 그리고 내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3가지를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는 6가지 복합 히알루론산 성분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6가지 복합 히알루론산이면 히알루론산 수분 폭탄이라고선 똑같이 공식처럼 외우면 되는데, 히알루론산도요, 분자 크기가 좀 큰 거, 고분자, 그리고 좀 작은 저분자가 있습니다. 메나테크 디오겐트 바디 클렌저에는요 2가지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내 피부 위에서 장벽을 막아주면서 수분막을 코팅하게 되어 있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내 피부 속으로 다 들어가서 수분이 활성화돼서 내 속 피부까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피부 진정하라고 알로에 성분, 그리고 세라마이드 MP 시어버터 같은 부드러운 성분들로 피부 장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나테크 제품은 비건 인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약산성이고, 이것을 같이 쓰기 위해서는 좋은 거는요, 바디 클렌저 쓰시면서 씻고 나와서 내 피부에 퍼미드 엠브로토스라는 고보습 크림, 아니면은 겉 건강을 챙겼으면 속 건강도 챙겨야 되잖아요. 뷰티 콜라겐이라는 먹는 콜라겐을 드셔주시면 정말 좋은데요. 저는 이 바디 클렌저를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적용을 했더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정집이나 시골집에 가면은 어른들 참 보고 싶고 좋았는데 불구하고 꼭 안아드리려고 그러면은 좀 몸에서 나는 어른들 냄새 같은, 그러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쉬자 이런 말 하고 근데 이 디오겐트 바디 클렌저로다가 바꾸어 드리니까요, 그런 향들이 너무 천연의 고급적인 아로마 향기가 나면서요 안 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이 바디 클렌저는 저는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하지만 어른들에게도, 특히 요양원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꼭 바꿔드리면은 효도하는 그런 제품이겠다라고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샴푸, 린스, 컨디셔너, 바디 클렌저 같은 제품은요, 일부러 가정의 달 프로모션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니까 이렇게 가격 할인이 있을 때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바디 클렌저와 같이 쓰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퍼미드 엠브로토스예요. 고보습 크림입니다. 고보습 중에서도 초고보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크림이라고 몸에 막 바르기에는 너무 아까운 성분이 많이 있어요. 이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면요. 이 성분 중에 MU 오일이라고 있어요.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MU 오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방송 아나운서 아시죠? 그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정말 윤기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거든요. 그 오프라 윈프리를 갖다가 따라하고 싶어서 흑인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피부 관리를 하는지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MU 오일을 갖다 꼭 바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가라 많은 사람들이 쓸 수도 없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 고가의 MU 오일을 우리는 퍼미드 엠브로토스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엠브로토스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성분들은 많이 흡수하고 내 몸에 있는 것들은 빨리 배출시키는 정말 피부의 보약 같은 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내 몸이 거칠고 뭔가 팔꿈치나 이런 데 조금 딱딱하거나 발꿈치 같은 데 있다라는 분들은 이 퍼미드 엠브로토스를 한번 발라보시면 금세 매끈한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엠프리존은 바르는 엠브로토스다라고선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진정시키는 무파라벤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진정시키는 크림이 아니라 약으로 쓰이는 로션이다라고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피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엠프리존. 근데 거기에서 건조해야 하는 분은 엠프리존에 엠브로토스 같이 쓰시면 되거든요. 이 엠프리존은요. 엠브로토스 성분이 아까 이야기한 알로에 성분하고 거의 100%의 엠브로토스만 같이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진정 효과가 얼마나 빠른지 수십 년을 갖다 건선으로다가 굉장히 앓고 있었던 분들도 이 엠프리존과 같이 속 건강을 챙겨가면서 바르시면요. 개선되는 효과들이 너무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발바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다가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걸음을 돌 때마다 그 염증들이 생겨 있어가지고 걷기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터지고 나면은 쓰라려가지고 씻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리지만 무좀이라는 것도 자꾸 생기려고 하고 뛰는 거는 너무 좋아해서 운동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 엠프리존을 발라주고 나면요. 꾸덕꾸덕하게 얘가 잘 마르면서 상처 재생이 되게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엠프리존은 그냥 수분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재생과 회복, 진정에 정말 탁월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경구독, 입으로 들어오는 독소와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 근데 입으로도 독소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도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환경을 하려고 했던 씻는 주방 세제 아니면 벗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내가 입는 세탁 세제에서도 독이 온다라는 말씀 드리면 어떠세요?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제를 갖다가 쓸 때 주방 세제로 설거지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세미에 2번 펌핑해서 씻다가 거품 안 나오면은 다시 또 펌핑해가지고 또 닦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습관이요. 우리가 소주잔으로 2잔씩 주방 세제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설거지 하는 방법은요. 한 번 펌핑해서 볼에다가 한 번 펌핑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거품으로다가 수세미를 적셔가지고선 닦아야지 완전하게 뽀득뽀득 닦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2번씩 펌핑해서 거품 안 나오면 또 펌핑하고 이랬었거든요. 답답해서. 이 퓨로 주방 세제는요. 정말 특별한 점이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생분해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성분이 EWG 1등급으로 아주 그냥 자연하고 닮아 있다. 그리고 애기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써도 된다. 그리고 친환경 세제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세탁 세제입니다. 세탁 세제는요.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속옷이라도 다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몸에 닿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고 내 몸에 좋다고 인견이나 마만 입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면만 입고 다니실 수 없고 멋도 부려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 옷에 묻어있는
세제들이 나를 해하지 않게끔 하는 성분들로다가 입으셔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세탁 세제입니다. 많은 세탁 세제들이요. 가격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탁 세제는 왜 쓰세요? 빨려고 쓰는 거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정제라는 것을 넣는데 세정제는 요만큼 넣으면 나머지는 뭐로다가 채워요? 물로다가 채우죠. 근데 물로다가 채우니까 고농축처럼 안 보이잖아요. 묽잖아요. 그러니까 그 묽은 거를 갖다가 고농축처럼 보이게 점액 성분을 갖다 넣고자 또 다른 화학 성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화학 성분들을 통해서 나는 고농축 세탁세제로다가 몸을 빨았는데 불구하고 자꾸 간지럽죠. 긋게 되고 잔여 세제물들이 남는 거거든요. 근데 퓨로 세탁세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정 성분을 3분의 2 정도를 넣으면은요, 여기에다 옷감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섬유 케어 성분을 또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옷감을 보호하게 물이 아니라 글리세린 성분을 넣어가지고 내 몸이 보습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전 성분이 다 세탁 세제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1%도 포함되지 않은 초고농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기존 세제 쓰듯이 많이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실제 물이 안 들어갔냐고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발 실험을 한 거예요. A 세제, B 세제는요. 여기에다가 세제를 갖다 부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날아가가지고 저렇게 갈라지는데 퓨로 세탁 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얼려봤어요. 물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얼었을 때 저기에서 얼음물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퓨로 세제는 전혀 얼지 않기 때문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빨리나 하고서는 코코아 오일을 갖다 딱 떨어뜨려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세탁 세제는 뭉침이 거의 그대로 있는데 퓨로 세탁 세제는 풀어지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세탁이 너무 잘 돼요. 여러분들, 저는 좀 질질 흘리는 편이거든요. 이런 하얀 옷을 입을 때가 정말 위험해요. 근데 매운 것도 좋아해서 빨간 것들을 또 잘 흘려요. 그럴 때 저는 세탁세제를 요 공병에다가, 우리 메나테크 공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지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살짝 찍어놓고선 조금 이따 비벼보면요. 금세 없어져요. 그리고 목대 이런 때는요. 흘리지 말고 우리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만 미스트 공병 있잖아요. 뿌리는 분사하는 거 고병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분사를 쫙 해놓고서는 손으로다가 빨아주면요. 금세 때가 가시거든요. 세탁하는데 정말 최고예요. 실제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디오겐트 제품, 바디 클렌저 제품 하면서도 향이 아니라 보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탁 세제도 제일 많이 따지시는 것들이 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제 쓰고 난 다음에 섬유 린스, 향 좋은 걸로다가 쓰시잖아요. 여기는 섬유 린스 따로따로 안 하고 한 번에 다 케어할 수 있게끔 섬유 보호력이 넣을 수 있는 글리세린 아까 충분히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섬유 보호 케어 성분도 같이 넣어줬고. 그러니까 실제 세탁하고 난 다음에 섬유가 어떻게 됐지라고 보니까 일반 세탁세제는 모양이나 조직들이 헝클어져 있는데 퓨로 세탁세제들은 그대로 모양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여기저기 쓰지 마세요. 하나만 쓰면 돼요. 메나테크 제품은 편리니즘으로 빨 거야? 그러면 빨고 섬유 보호하는 거 여기 하나만 써. 하고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무자극이고 세정 잘 되고 잘 빨리고 생분해가 다 되는 제품이라 그러면 이런 제품 쓰셔야죠. 그래서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게끔 안전하게 만들어졌고요.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내 입으로 들어가는 주방세제입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과일, 야채 전용 일종 주방세제와 젖병세정제. 젖병이라고 하면은 누가? 애기들이 빠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안전하다라는 의미이겠죠. 과일, 야채 세정제로다가 일종이라는 등급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일종이라는 등급도 아주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퓨로 세제는요. 물 자체도 이 안에 쓸 때도 초순수 물을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끔 만드는 주방 세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 EM 효소를 쓴 거예요.
효소를 통해서 우리가 주방세제이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들을 닦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음식물 찌꺼기들을 이 효소들이 발효시켜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뽀득뽀득 소리가 나야지 이게 씻겼나 안 씻겼나 확인이 돼요. 근데 고무장갑을 끼면 조금 그게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좀 거칠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걸 쓰면서 손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것들이 이 EM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방부가 되고 저기 보습이 되라고 히말라야 핑크 솔트 성분을 쓰면서 오히려 보습이 더 잘 되고요. 솔잎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 오일을 통해 가지고 내 손이 더 촉촉해지는 성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 젖병세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마스터 챌린지 할 때 있는 보틀도 꼭 이 성분으로다가 닦아 먹거든요. 정말 재밌는 거는요. 그 용기 있잖아요. 이 용기를 담아 있는 거. 이 통도 아까 같은 프탈레이트 성분으로다가 만들어져 있다면 여기가 더 전해져 있을 텐데 이 용기 자체도 PETG 용기라고 해서 고급 용기로다가 정말 아무것도 독소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주방세제까지 끝났어요. 또 입에 넣는 게 뭐가 있나요? 치약 칫솔이에요. 맞아요. 치약 칫솔이에요. 이 치약 칫솔도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 칫솔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칫솔이 이를 닦으면 스케일링 받은 것처럼 너무 시원하게 닦이거든요. 구석구석.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칫솔 자체가 미세모와 탄력모 이중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틈틈이는 미세모가, 넓적한 면은 탄력모가 구석구석 닦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우리는 환경을 사랑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얘를 버려서 쓰레기통으로 가더라도 이 대 자체도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어디 다른 데 땅속으로 가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분해되는 제품이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칫솔에 치약을 묻혀가지고 사용을 할 텐데 EU에서는요. 파라벤을 6개월 이하 유아 아이들한테는 절대 사용 금지로다가 하고 있는 품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이빨들이 많이 썩고 관리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충치 방지를 위해서 불소라는 제품들을 일부러 불소 도포를 해주고 불소 치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요즘에는요 환경이 좋아져서요 그렇게 충치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요. 먹거리만 저기 한다고 하면 지금 치약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불소를 꼭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 영유아 아이들한테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쓰면서 뇌 쪽으로다가 이상이 오면서 오히려 건강상의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덴 치약에는요 9가지 무해한 성분을 하나도 안 넣습니다. 계면활성제, 파라벤, 불소, 트리클로산, 인공색소, 인공향, 에탄올, 동물 유래 원료, 인공감미제. 하지만 좋은 거는 넣습니다. 금박, 은박. 금가루와 은가루가 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산화규소라고 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천연에서, 이산화규소도 합성이 아니라 천연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를 닦을 때 조금 더 표면을 윤기 있게, 그래서 희고 잘 미백까지도 다 될 수 있게끔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으로 만들어졌다라고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약이요. 예전 치약들은 이렇게 네모를 그려놓으면은 저기 보이시죠? 바퀴벌레가 저 네모를 밟지를 못하고 옛날 치약들은 너무 독소가 많아서 지나가지를 못하고 죽었대요. 그런 치약 우리 입에다가 넣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에도 바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는 내 몸에 유해한 9가지 성분은 다 뺀 프레시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바르고 쓰고 먹던 제품들인데 아 저런 성분들이 있었구나, 저런 기능들 때문에 내가 꼭 제품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서는 생각하시죠. 근데 가장 문제가 뭐예요? 돈이죠.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엠브로토스 한 통은 20만 7천 원입니다. 근데 프레시덴 치약부터 퍼스널 케어 온 제품을 쓰면 20만 1,800원입니다. 나 혼자 쓰나요? 우리 온 가족이 다 써도 2달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하루로 따지면 840원. 저는요, 엠브로토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엠브로토스도 먹으면서 대신에 내가 먹고는 커피 한 잔이랑 바꾸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과 바꿔서 우리 내 건강, 가족들의 건강 모두 다가 지킬 수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으로다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내가 쓰는 제품이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도 지키지만 우리 환경을 갖다가 지켜서 북극곰이 좀 덜 화나지 않을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메나테크, 사소한 환경 습관,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일상 속에서 안전을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건강한 일상 습관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스킨케어 제품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